여러분 이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항상 소심하고 맨날 힘 없다고 그러고 맨날 그냥 나태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행복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불행하고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제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힘든 걸 하소연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본인이 맨날 힘들다고 하고 하소연만 하고 우울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친구를 별로 만나고 싶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인도 마찬가지고 배우자가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물론 힘들 수도 있고 한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소연할 수 있는데 수십 년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힘도 없고 맨날 그냥 막 본인이 힘들다고 하고 그러면은 옆에 사람도 같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썩 좋은 배우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연인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 이 사람이 좀 항상 의욕이 좀 넘치는지 그렇다고 너무 오버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방방 떠 있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배우자감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의가 바르다 이런 말을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잖아. 저 친구는 참 예의가 바르다. 예의가 바르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예의가 이제 바를 수가 있거든요. 친구는 물론이고 어른들한테 예의도 바르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배우자한테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예의가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부인한테만 남편한테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평상시에 예의 범절 바르고 잘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한테도 잘할 수가 있고 아니면 처가나 시댁에도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매너가 있는지 이 매너라는 건 예의랑 결국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잘 보세요. 여러 가지 매너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식사 매너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투도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막 이게 그냥 도대체 그냥 뭐 쌍욕하는 건지 막말하는 건지 너무 그냥 막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엔 예의가 없는 사람이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특히 이제 친구나 뭐 어른들한테 하는 거를 예의가 있는지를 꼭 보시면은 좋은 배우자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연인과 부부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연인은 항상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항상 칭찬을 많이 하죠.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혼만 하면 갑자기 이게 없어져요. 사랑 표현을 안 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여러분을 사랑하겠죠.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의심할 수가 있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아니면 서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애정 표현은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특히 부부간에. 왜냐? 이 결혼하게 되면 애정 표현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말로 할 수도 있고 요즘에 뭐 톡으로도 할 수가 있고 문자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선물을 사줄 수가 있고 편지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애정 표현을 많이 하고 좀 자신의 의사 표현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긍정적인 의사 표현. 부정적인 의사 표현 말고 긍정적으로 뭐 꼭 사랑해뿐만 아니라 뭐 고맙다, 당신을 좋아한다, 당신은 이제 좋은 사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뭐 사회생활하면은 소위 말하는 뭐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누구나 그 사람한테 잘해요. 뭐 돈 많고 성공한 사람 아니면 뭐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죠. 뭐 심지어 아청꾼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누구나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회적인 약자가 있죠. 뭐 아주 뭐 가난하다든지 뭐 소위 말하는 뭐 사회적인 약자한테는 사람들 주변에 별로 사람이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면 피하려고 합니다.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 하대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뭐 종업원한테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야, 물 가져와 반말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뭐 나한테만 잘하면 되지 뭐 식당 종업원 뭐 이런 사람한테까지 잘하는 걸 왜 신경 써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다. 여러분이 언제든 약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지만 사람은 언제나 잘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가 있고 또 뭐 돈이 없을 수가 있고 약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약자한테 했던 행동을 여러분한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갑질할 수가 있어요. 특히 약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배우자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렇게 식당 종업원이나 좀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정말로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사도 잘하고 존댓말도 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여러분도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특히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혼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변호사님, 저 속았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결혼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 그 사람 모습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가면 속의 모습이죠. 가면 쓰고 여러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유혹하려고, 여러분은 어떻게 잘해서 이제 결혼까지 하려고 거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간 거죠. 결혼해서 여러분에게 막 행동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진면목인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 사람을. 그 이혼하는 사람 커플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연애 기간이 짧아요. 1년도 안 돼요. 심지어는 뭐 한두 달 만에 급해가지고 후딱 뭐 결혼정보회사 만나가서 대충 조건 보고, 아니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빨리 결혼해야지. 그냥 한두 달 만에 후딱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만나도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한두 달 만나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리고 거의 그 사람한테 막 속았다, 이런 사람이 몰랐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운이 좋아서 뭐 잘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충분히 만나보세요. 특히 결혼할 사람은. 최소한 한 3, 4년 정도 만나봐야 돼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리고 또 특히, 1대1로만 만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만나세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의 친구들도 좀 만나고, 이 사람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가? 또 부모, 형제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정 환경을 받았는지. 유유상종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 가족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뒷문으로 나간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이 결혼 생활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만 갖고 결혼 생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삶이 힘들면 이게 사람이 피곤하고 짜증이 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 결혼 생활은 혼자는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어? 혼자는 사실 뭐 요즘에 뭐 혼자 사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집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생활비만 해도 그냥 나가는 게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없다, 상대방이 갑자기 뭐 직장을 그만뒀다, 어떻게 그럼 먹고 살 겁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물론 경제력이 다가 아니죠. 그것만 보면 또 역시 불행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만 결혼 생활도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 만나야겠죠. 그런 사람 만나지, 아니 본인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돈은 좀 어느 정도 버는데 이게 흥청망청 맨날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명품만 사고, 그냥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뭐 5천만 원인데 뭐 외제차 뭐 매덕 차만 타고 다니고 월세 뭐 2, 300만 원짜리 호화 주택에서만 살려고 한다. 그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경제력인 관념이 없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제력보다는 경제관념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력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그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잘 되다가도 망할 수가 있잖아요. 투자로 대박 나는데 쫓겨날 수가 있죠. 그럼 경제력이 갑자기 없어지죠. 근데 경제관념이 있으면 그걸 대비를 합니다. 뭐 사업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어떻게 뭐 투자가 사업이 안 될 걸 대비해서 어떤 차선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어려워도 정말로 아껴 쓰고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근데 경제관념이 없으면 이거 사람이 완전히 그냥 폐인이 돼요. 가정경제도 파탄이 나거든요. 그래서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제관념이 있느냐, 경제관념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건 이제 일관성이 있는 거죠. 시가나 뭐 처가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찾아가겠다든지, 아니면 생활비를 얼마 이상 주겠다든지, 뭐 아이를 자녀 계획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 약속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겠죠. 부부간의 약속이니까 뭐 그거 어겨도 상관없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일반인 간에는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계약이 약속이거든요. 문서한 게, 약속을 문서한 게 계약 아닙니까? 그럼 계약은 지켜야 돼요. 영미법에서는 이 계약이 법보다 더 강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계약을 하면은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계약을 위반하면은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지키라고. 자, 부부간에는 예전에는 이 부부간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었어요. 참 이상한 조항이죠.
아니 뭐 이런 조항이 있나? 그 법은 왜 그랬냐면 부부간에는 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약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그 규정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부부간의 계약도 취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각서가 부부간의 약속 아닙니까? 그럼 그거들은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막 약속을 위반해서 그거 각서 내가 정신없이 쓴 거야. 당신이 불러주는 데서 쓴 거잖아. 아니면 당신이 날 협박해서 쓴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약속 나 어길 수가 있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저는 정치인과 국민과의 약속도 이 공약도 지켜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공약이 빌공짝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약속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뭐 당선되려고 막 허공에 대고 공약하는 게 되겠습니까? 정치인과의 약속, 부부 간의 약속, 친구 간의 약속, 부모 자식 간의 약속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본인의 신념이라 생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배우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혼하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하고 싶어요. 아내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상대방이 다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기적. 배려심이 없다. 어떻게 공감 능력이 없다. 심지어는 소시오패스 같다. 난 저 사람 못 살겠다. 이게 다 한결같은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주 심한 사람이 있고 조금 약한 사람이 있고 좀 이타적인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이타적인 사람이 있죠. 남을 좀 배려하면서 자기가 좀 희생하고 뭐 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주기 좋아하는 사람. 이게 좀 이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내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하고 아니면 뭐 바쁘지만 뭐 시간 처가에도 좀 자주 찾아가고 어떻게 보면 그건 본인이 희생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 집안일도 하고 처가나 시가에도 가는 거는 본인의 그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까지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자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몸만, 아니면 자기 가족만, 남자 같은 경우에 자기 그 본가, 여자 같은 경우에 자기의 그 친정,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 상대방이 서운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좀 배려심이 있고 좀 이타적인 사람이 결혼 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무능력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 이런 상담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직장 그만두는데 뭐 새로운 직장 구하려고 안 한다. 아니면 뭐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인데 자기랑 뭐 집안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너무 나태하다. 이렇게 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라면 회사 일에 충실하게 다해야겠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듯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직장 생활도 대충대충 하고 또 집안일 같은 경우 가정주부다 그러면 뭐 어쨌든 살림은 최선 다해야 되는데 뭐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고 그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도 물론 뭐 경력에도 뭐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가정생활도 결국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자기에도 도움이 되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행복한 결혼생활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기 일에도 책임감이 있고 자기 가정에도 이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10위까지 순위를 매긴 건 저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최명기 원장님이랑 계시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 최명기 원장님과 같이 이제 고민해서 한 건데 그분이 이제 1위를 꼽아주신 거예요. 다정하고 자상하다.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이 다정한 사람, 그러니까 정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죠. 우리 인간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의문이긴 한데 태어날 때부터 성선설, 성악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환경 때문에 좀 바뀌는 거 아니면 뭐 혼재되어 있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찌됐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인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좀 본심이 좀 착한 사람이 있고 좀 악한 사람이 좀 있어요. 제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좀 선하구나. 기분이 선한 사람이고 기분이 좀 못된 사람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누구나 선한 사람을 만나고 싶겠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남편감, 좋은 아내, 그다음에 좋은 친구, 좋은 연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다정하고 정말로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몰라요. 이게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가면 속에 그 사람이 가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조금씩 힌트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술을 같이 마셨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떤 술 주사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어떤 연애를 하는데 갑자기 크게 뭐 싸운 일이 생겼다.
갑자기 화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결혼 특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싸우거든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돈 얘기 나오고 뭐 집 문제 뭐 부모 뭐 이렇게 막 얽히고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기 시작해요. 좋을 때보다 상황이 나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오래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꼭 뭐 그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친구를 만나든지 사업을 만나든지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만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진득하게 신중하게 연애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그 사람을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좀 여러분 한번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